보수 언론이 눈감은 진실, 투기용 다주택의 강력 과세야. 정부가 1,0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등 1주택자 조세 부담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과장 왜곡 보도가 도를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값 시세가 5에서 70억은 넘어야 1,000만 원 단위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극소수 특수 사례를 통용되는 사실은 영 부풀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팩트체크가 가능한 시대에 국민들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며 고령자, 장기 보유자는 70%가 공제됩니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되어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앞선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인데 보수 언론은 이에 대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은 강력 과세해야 합니다.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남북 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평화적 행동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연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대북 전단 금지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경기도.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12월 1일 대망의 첫 발을 내디딘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으며 배달앱 시장에 대항마로 부상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 첫날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가입한 총 회원 수가 무려 4만 1천여 명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연간 목표했던 회원 10만 명유치의 약 41%를 이미 첫날에 달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선착순 2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1만 원 할인 쿠폰이 조기에 소진됐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는 무료 앱 인기 차트 3위를 기록했고 앱스토어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1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특히 첫날 하루에만 시범지역 화성, 오산, 파주에서 총 4,504건의 주문이 접수돼 매출 약 1억 1,500만 원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서비스 시작일의 평일인 점과 주문 및 회원 가입 집계가 비교적 배달 수요가 낮은 낮 시간대에 이루어진 점을 비춰볼 때 평일 야간이 나오는 주말에는 더욱 많은 회원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배달 특급이 출시 첫날부터 급부상함에 따라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공정 경쟁 유도라는 배달 특급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출시 알림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배달 특급 설치 문자를 받은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약 10분간 멈춰서는 해프닝이 벌어지며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에는 약 5만 4천여 명이 참여하며 서비스 개시 전부터 열띤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음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약사, 의사, 한약재 제조업자 불법 행위 수사 뉴스입니다.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 판매 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 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억 약사는 서울 소재 재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재분소를 통해 황량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 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 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기억 약사의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 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의 관만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게 된다. 니은 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 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kg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 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니 은업체에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니은 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품목 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 보관,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 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2곳에서 처방전 대리 수령 자격이 없는 기근 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 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 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 감독 소홀 혐의로, 기근 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기근 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1,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